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에스턴 빌라와 FC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유일한 패배를 당했던 바이에른은 승점 9점으로 현재 1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오늘 경기에서 패배한 이강인의 PSG는 16강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38분경에 헤딩골로 FC 바이에른을 챔피언스 리그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FC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 복귀를 이어갔고 화요일 저녁에는 파리 생제르맹을 이겼습니다. 김민재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1대0 승리의 영웅이었다. FC 바이에른은 여전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SG를 상대로 7연승을 거두고 7연속 클린시트를 유지했습니다. 김민재는 빈틈없는 수비를 펼치며 골문을 노리는 파리지앵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설득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김민재는 챔피언스 리그 첫 골로 바이에른의 리그 5번째 경기에서 3번째 승리를 거두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수비 몬스터 김민재 덕분에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도르트문트나 레버쿠젠을 상대할 준비를 마쳤다. 경기의 승자인 김민재는 기뻐하며 관중석에 있는 뮌헨의 환호 속에 몸을 던졌고 명예회장 울리 헤네스는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팔을 들어올렸습니다. 수비 괴물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FC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프랑스 1위 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챔스 16강 진출을 위한 코스로 돌아왔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을 상대로 추가 안타를 치며 진실의 한 주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수비수에서 스트라이커로 전향한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골을 넣은 후 이제 클럽에서 3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수비 득점이 부족했었는데 마침내 균형 잡힌 득점을 했습니다. 케인과 그의 동료들이 약간의 추가 도움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상쾌한 일입니다. 바이에른은 지난 7번의 공식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적을 거둔 것은 201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유프 하인케스 감독 시절로 10경기 연속 무실점이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클리어링 7회, 슈팅 차단 1회, 가로채기 2회, 경합 3회 중 2회 성공, 공중 경합 2회 중 1회 성공에 파울 1회를 했습니다. 터치 75회에 패스는 59개 중 55회를 성공시키며 93%를 달성했고 롱패스 2회에 슈팅 1회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언론 평가에서 바이에른은 PSG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단 한 명만이 1등급을 받은 곳도 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김민재입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인 김민재는 이번 시즌 24경기 연속으로 선발 11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는 챔피언스 리그 첫 골로 바이에른을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치며 뮌헨 수비진에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눈에 띄게 김민재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며 전반기에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거의 모든 공을 팀 동료에게 가져왔고 원정 선수들의 몇 번의 공격 시도에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PSG 스타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우파메카노는 잘 해냈습니다. 수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경합에서도 진지했습니다. 38분 득점에 성공했고 PSG 골키퍼 사포노프의 실수로 이득을 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파메카노를 의지할 수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이르 에메리 덴벨레에게 자신의 지역에서 2번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핫존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펼쳤습니다. 키미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1대0으로 마무리하며 뮌헨의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수비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죠. 이날 저녁 바이에른 최고의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의 좋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합과 후방에서는 세심하고 공격적이며 결정적으로 전방에서 헤딩슛으로 득점을 차지했습니다. 위험이 위협하는 순간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전 문제아는 이제 확실한 정규 선수로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 몇 경기와 마찬가지로 수비적으로 세심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골을 넣어 1대0을 만들었고 유머러스하고 강력하게 헤딩을 했을 때 정확히 맞았습니다.
또 다른 몬스터의 경기였습니다. 이 괴물은 경기를 팽팽하게 유지합니다. 박스 밖에서 미넨 페널티 지역으로 날아오는 거의 모든 크로스를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전반 38분 적재적소에 위치하여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의 이웃인 우파메카노처럼 수비가 안정적이고 패스와 결승골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휴식 직후 덴벨레를 상대로 완벽한 태클도 시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와 지난 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후 한때 많은 비난을 받았던 김민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고의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바위처럼 탄탄함의 정의, 완벽한 타이밍의 태클, 훌륭한 포지셔닝, 깔끔하고 탄탄한 패스. 골은 덤에 불과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르셀로나와의 재앙 이후 이 선수는 불사조처럼 재에서 부활했고 바이에른이 나폴리에서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한 이유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놈 듀오가 이런 기세를 이어간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강팀을 꺾어 자신감이 차오르고 콤파니 감독은 남은 챔스 경기 모두를 이기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하려고요. 저는 항상 자유롭게 풀려나서 행복해요. 프로답게 행동하는 건 제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에요. 물론 그게 인정받을 때 행복하죠. 하지만 저는 제 경력 내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멘탈리티와 자신감에 달려 있습니다. 수비 라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자신감이죠. 공격수들도 1대0 승리와 무실점 경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탈리티와 모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지금 우리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홈에서 파리의 강팀과 맞붙었습니다. 공을 계속 움직이기 위해 그들을 많이 움직여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아마도 11대 11일 때 더 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에서 3점을 따서 기쁘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3승을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볼을 잃은 후에 전환해서 우리는 항상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상대에게 볼을 넘기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진영으로의 전환도 잘 작동했고 우리는 많은 위협을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순위표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몇 경기를 더 이겨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면 상위 8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쁩니다. 전반전에 우리의 프레싱은 매우 좋았습니다. 규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한두 골 더 넣을 수 있었을 텐데 결과는 좋습니다. 이 전술적 속임수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파리는 이미 최근 경기에서 진짜 스트라이커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키미히는 지금까지 매 순간 뛰었으므로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경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 세부사항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제 역할은 선수들이 동기를 부여받고 행복하며 이 클럽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키미에게서 매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와 클럽 사이의 문제이고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노이어와 토마스가 은퇴하면 키미히는 바이에른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공개적이고 좋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슈아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지 아니면 바이에른에서 전설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첫 주에 훈련을 지켜봤는데 포워드들이 재미있어 하지 않았어요. 포워드들이 훈련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퍼포먼스는 항상 약간의 자신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서 수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리 케인을 비롯한 모든 선수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현재 성공적인 이유입니다. 민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경기 뛰기 전부터 우리 팀에 에너지가 넘치고 성격이 좋다고 말했었죠. 우리는 경기만 하면 됐죠. 첫날부터 공격수들이 훈련 중에도 우리 수비수들과 경기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비수로서 한 경기만에 제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적어도 10에서 15경기 정도는 해봐야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골키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